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간의 성이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 공도자가 말하기를, 공도자가 뭘 말하면, 고자는 이렇게 말했다. 예, 고자는 성은 함도 없고 불선함도 없다. 예. 이것 또한 생지위 성이라고 하는 말과 식과 색은 성이라고 하는 뜻이다. 예. 고자가 이와 같이 계속 말했죠. 예. 근세에 있어서 요 근세는 주자가 살았던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시설, 소시라든가 호시설이 대체로 이와 같았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소동파라든가 그 당시에 조금 명망이 있었던 학자들도 맹자의 이 성에 대한, 성이 선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동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람들한테 인간의 성이 가지고 있는 천성적으로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예를 들어서 강조를 하고 주입시킨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는 않죠. 혹자는 말하기를, 이거는 누군지 보면, 성은 인간이 타고난 바탕은 선이 될 수도 있고 또 불선함이 될 수도 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여기서 이제 문무가 흥하며 제가 문왕과 무왕 같은 훌륭한 성인이 나타나면 이런 소리죠. 일어나면 백성들은 선을 좋아하고, 또 주나라 때 유왕과 여왕이 일어나면은 이분들은 전부 다 정치를 좀 많이 못했던 분이에요. 그렇다고 뭐 폭군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정치를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문왕의 전부 다 자손들이죠. 후손들. 유왕과 여왕이 여왕같이 폭정을 하는 임금이 나타나면 백성들은 포악함을 좋아한다. 이것은 즉 바로 단수의 설이다. 단수설 있죠. 동쪽으로 물을 길을 내면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내면은 서쪽으로 한다는 그런 말이죠. 또 혹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성은 선하기도 하며 또는 성에는 불선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니 이와 같은 이유로 요 임금으로서 인군이 되었지만 그 아들은 상이 있었고 이건 뭐지? 원래 이 상은 순임금의 아들인데, 그대로 이거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고수로서 아버지로 삼았지만 그 순과 같은 효자가 있었죠. 요로서 인군이 되었지만 상이 있었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데? 그 상은 원래가 순임금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와 같은,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요로서 임금이 되었지만 상과 같은 무도한 사람이 있었고, 고수로서 아버지가 되었지만 또 순과 같은 또 효자가 있었다. 주로서 그 형의 자식이 되었고 또 그로서 인군으로 여겼지만 이 형의 자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미자계라든가 왕자 비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가 이렇게 서열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주가 은나라 마지막 임금이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어떠한 형 되시는 분의 또 자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서열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미자계라든가 왕자 비관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일종의 선을 뜻하는 거죠.
이 주는 일종의 악을 상징하는 거라면은, 한자, 여기서 한자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듯이 한태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태지의 성에는 삼품지설이 다 이와 같다. 자, 이 글을 살펴보면은 미자라든가 비가는 모두 주임금의 숙부로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숙부로 돼. 서에서는 미자를 그 상왕 원자라고 칭했으니 아마 여기에는 오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은 자꾸만 돼가지고 악한 사람한테도 좋은 자식이 있을 수가 있고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변변치 못한 자식도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누가 선하다 그래서 그 형님의 그 친척 가운데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문왕같이 훌륭한 사람도 그 아들 관숙과 채숙같이 나중에 그 역적질을 해가지고 자기 조카를 내몰려고 했었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를 대가지고 선하기도 하다 불선하기도 하다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 이제 말하기를 성이 선이라고 하시니 맹자의 주장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것들 저와 같은 얘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내 약기정즉 가위선이니 내 소위 선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 또 문제가 또 발단이 돼요. 자, 맹자가 뭐라면 내 약기정, 이 정이 도대체 뭐냐? 왜 뜬금없이 여기서 정이라는 말을 했죠? 정이라고 하는 건 성이 그 성하고 정하고 다른 거잖아요. 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인간의 감정적인 변화인데 대상을 접해지면서 나타내는 자연적인 어떠한 그 감정의 변화인데, 그 감정 변화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지나쳤을 때 악이라고 표현도 하겠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맹자가 뜬금없이 이에 그 정이라는 글자가 쓴 거예요. 이것으로 보면은 이것은 가히 선이 되는 것이니 이른바 그래서 내가 선이라고 주장하는 거다. 내 약이라고 하는 건 바로사다. 그냥 의미는 없다 이런 소리죠. 정은 성의 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도 정은 성의 동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성이 움직인 거다 했을 때 원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의 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정은 본래 단지 가히 선이 되고 악이 되지 아니하니 성이 본래 선한 것을 알 수 있다. 아, 이거는 주자가 억지로 갖다가 이 맹자가 말하는 이 정을 좋은 뜻으로서 풀이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자에 대해서 어느 글자에 대해서 너무나 완벽하게 그것을 표현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문제에 빠지게 돼요. 정에는 분명히 여러분 선도 있고 악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자도 이런 식으로 여기다 본이라고 해요. 본래. 정의 본래는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뭐랄까 그 장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표현 자체가 다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약기 정즉 가위 선이니 이른바 이것을 선이라고 한다. 이건 맹자의 전형적인 논리죠, 그냥. 만약 무릇 불선한 것은 그 제목의 잘못이 아니다. 여기서 이 제는 또 뭐죠? 이거하고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표현이 다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는 재질과 같다. 재질의 잘못이 아니다. 사람이 무릇 불선한 것은 그 재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결국은 이와 같은 표현은 전부 다 기질 가지고 얘기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능한 것이다. 재는 재질이니 인지능냐다. 사람이 능한 것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 저도 해석을 하지만 조금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 사람한테 요 시자를 주목해야 돼요. 이 성이 있으면 이와 같은 재질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이 이미 선하면은 재질 또한 선하다. 사람이 불선한 것은 이에 무력에 빠져서 그렇게 된 것이니 이것은 그 재질의 잘못은 아니다. 아유,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이게 말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맹자의 말도 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무리가 따릅니다. 이게 표현 자체가 예, 왜냐하면 주자는 원래 정이라든가 재라든가 이런 것은 기질은 예, 악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은 여기서도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은 성이 있다면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게 뭐냐? 성이라고 하는 건 인의 예지잖아요. 그 중에 어떤 인이라고 하는 성이 있다면 해서 이제 인이라고 하는 재질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성이 이미 선하면 재 또한 선하다. 그런데 악하잖아요. 사람이 악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재 또한이다. 이렇게 하면 주자도 자기가 말한 논리하고 자기가 여기서 해석해 놓은 것과 맞지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불선한 것은 결국은 물욕에 빠져서 그런 거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 주자가 말한 것과 사람이 불선한 것은 물욕에 빠진 거다 그러면은 물욕에 빠진 것은 결국 우리 재질이 물욕에 빠지는 거지 재질밖에 또 무엇이 있어서 예, 물욕에 빠지는 거죠? 예. 이것은 재질의 잘못은 아니다. 예. 저는 이 주자의 이와 같은 해석도 예, 억지 논리라고 봅니다. 이게 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 30대 때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이기 논쟁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예, 또는 성선설이라든가 기질지성, 본연지성에 대한 그 200년간의 조선시대 학자들을 글을 보면서 느낀 거 뭐냐면은 죄송하니 말장난이에요. 예, 말장난이에요. 예. 너무나 이 문자를 예를 들어서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구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가면요 정신이 멍해져요. 예. 과연 이런 게 학문의 본질인가? 예. 인간의 성이 선하고 악한 것이 이것이 학문의 본질인가? 그 이기에 대한 문제를 예. 그것이 과연 학문에 대한 본질인가? 결국은 제 선생님이 저한테 그 전에 말씀해 주실 때 뭐라 하냐면은 신하가 임금한테 충성하는 것, 충하고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이것이 이냐 기냐라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신하가 임금한테 충하고 자식이 부모한테 효하는 그 실천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이다, 기다 이런 것을 논쟁하다가 정말 한 세월 보낸 거예요. 조선시대는.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관심을 가지고서 이기 논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아 정말 예, 너무 지나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 문제성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게 예. 맹자도 어쨌든 간에 인간의 성은 선하다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고자라든가 공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상대방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경험적으로 인간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왔으니까. 그런데 맹자는 자꾸만 인간의 성은 선하다고 하는 일변론만을 주장을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맹자가 말하는 뭐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든가 재는 예, 본연에서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되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또 앞에서 했던 건데 측은지심을 사람이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수호지심을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공경지심을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시비지심을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 자 측은지심은 인지 단야오 여기서 단자는 빼버렸죠. 그냥 인이요 수호지심은 의요 공경지심은 예요 시비지심은 진이 알고 보면 이 인의 예지 예, 이와 같은 성은 이런 소리죠. 한마디로 성은
이어서 유명한 말을 해요. 비유외 삭아야라. 예, 여기에 제가 풀이를 해놨습니다. 예. 밖으로 말미암아서 녹여서 나한테 내 마음속으로 나한테 녹여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을 녹여가지고 내 내부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예요. 비유외 사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느예지는 본래 고유한 것이지 성품이지 외로부터 말미암아서 녹여서 그것을 나한테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뭐 말은 좋은 말이죠. 그러면 악은 또 뭐죠? 예. 이 사단에 해당되는 인의예지라고 하는 성 말고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외부로 말미암아서 우리한테 녹여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뜻도 말이 성립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맹자가 또 이것은 인의예지는 정말로 고유한 것이 엄마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그와 같은 거로 구하면은 얻고 놓으면은 잃어버린다. 여기서 또 맹자 유명한 말이 나와요. 구하려고 하면은 얻는다. 놓으면은 잃어버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로 2배 또는 5배 이렇게 멀어져서 계산할 수 없는 것은 그 차이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버리는 것은 능히 그 재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도 제자라고 하는 것도 주자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죠. 여러분 대학 서문에서 그 대학 주자가 해보세요. 이자로 바꿨죠. 이자. 또는 성자.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불능진기성이라고 그러는 거. 자, 공은 우리가 공손할 때 공은 경이 외로 바란 것이다. 참 이런 것도 여러분 어떨 때는 경이 여기서 경은 채로서 얘기한 거고 이거는 용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 경은 쓰여짐에 따라서 용으로 또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공부의 방식. 학자들이 결국은 공부할 때 뭐가 되느냐? 이 경의 공부예요. 자, 경은 공이 중에 우리 마음속에 주된 것이다. 삭은가 이게 체험 관계라는 거죠. 공경을 체험 관계로서 설명한 거예요. 삭은 불로서 금을 녹인 이름이니 외로부터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산은 헤아립니다. 말하자면 이 4가지의 마음은 인의예지 4가지의 마음은 사람이 고유한 바로되 다만 사람이 스스로가 생각해서 구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소위 그 선악이 서로 떨어져서 멀리 된 원인은 불사 생각하지 않고 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확충하여서 징기제하지 못한 까닭이다. 확충하여서 그 죄를 뭐 여기서는 성이라고 해도 되겠죠. 성을 다하지 못한 까닭이다. 맹자가 제자를 썼으니까. 그러나 주자가 편지 쓸 때는 징기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능진기성이라고 그랬죠. 대학 서문에서도 그랬잖아요. 이류총명예지 능진기성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전편에 말하기를 이 4가지는 인의예지의 단서라고 여겼는데 여기에서는 단서를 말하지 않고 저기에서는 그 화기충지요. 앞쪽 글에서는 그것을 확충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여기에서는 이 조문에서는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또 이제 그것도 구별을 해놓은 건데 그 주자를 공부하다 보면요 지쳐요. 너무 언어를 거의 이 언어를 하나의 언어 또는 어떠한 용어 또 이 개념을 거의 절대적인
위치로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언어, 문자, 개념, 이름을 절대적인 위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조선시대 500년 동안 싸운 거예요, 여러분. 예. 지치죠. 그러니까 앞에 그래서는 화기충지를 바랬던 것이고, 이 조문에서는 다만 이것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본체를 드러낸 거다. 고로 말하는데 같지 않다. 꼭 굳이 여기서 여러분 그 의도는 알고 있는데, 예, 너무 지나치게 주자의 글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와 같은 정확한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누구든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융통성이 없게 돼요. 왜? 왜냐하면 주자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절대적인 개념, 위치 이런 거를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 조금만 달리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야말로 사문난적으로 찍히게 되는 거죠. 예, 그 사람은 소위 말해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발을 붙여놓고 살 수가 없었어요. 예, 거의 이단을 몰려버리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문은 어렵진 않아요. 여기 있는 거. 다만 생각은 각자가 얼마든지 인간의 성은 맹자가 말한 대로 선하다 또는 어떤 사람은 악하다 아니면 선악이 혼재되어 있다. 저는 이제 한태지의 그 말이 비교적 현실적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여러분 또 다른 각도 생각할 수도 있고, 기독교인이라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예를 들어 저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그 기독교에서 인간의 원죄설이 있잖아요. 원죄설. 도대체 이 원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 원죄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누구죠? 소위 말해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인가? 예. 그분이 이와 같은 원죄를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약간 의문점은 됩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인간이 어떤 죄가 예를 들어서 그 아담이 예를 들어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예를 들어서 그 원죄가 계속 지속이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가, 그 해석이, 이런 것도 조금 저는 의심이 됩니다. 시에 가로되 천생직민하시니 유물리치기로다. 이게 이제 시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이게 이제 그 소위 이제 성리학에 영향을 준 내용이에요. 하늘이 직민이라고 하는 건 많은 무리들, 백성들을 이런 소리예요. 백성들을 탄생하게 살리시니 거기에는 물이 있음에 법칙이 있다. 물이 있음에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것은 여러분 포괄적으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약에 있는다면 여기에 시자 유시물즉 유시측이다. 이렇게도 변형해서 쓸 수가 있죠. 이것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시물즉 유시측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의사 하니까 인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물질이 있으면은 인삼이 어떠한 효능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인삼의 효능이 있다는 거죠. 황기가 있으면 황기의 효능과 인삼의 효능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시자가 들어가면은 개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유실이 즉 유식이다. 이와 같은 이치가 있으면 이와 같은 기가 있다. 이렇게도 말하죠. 자, 그런데 현상에 있어서 요거는 현상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현상을 근거로, 경험적으로, 반대로. 예를 들어서 유축, 유물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거는 뭐냐면은 유축, 법칙이 있으면 유실이 즉 유식이다. 이렇게도 설명이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원론에서 얘기한 거, 원론. 이와 같은 현상이 있게 된 데에는 이치가 먼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 발생에 있어서 원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유리유기예요. 유리유기. 이 기가 있음에 이가 있음에 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은 현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경험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말하는 의도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백성들이 이는 이로 고쳐야 돼요. 예. 떳떳함을 잡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의덕, 떳떳한 덕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칙이라고 하는 건 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기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죠. 요 칙이라고 하는 건. 예. 주자의 그전에도 한번 제가 지나가는 소리를 했는데, 주자 글에 보면은 어떤 스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선에서 성이 선하다고 한 것은 선악의 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말이 의미가 있다라고 주자가 했는데, 그러나 선이 선을 그렇다 하더라도 선악과 떨어져서 별개의 선이라고 것은 존재한다고 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이 시를 지은 사람이요 도를 아는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물이 있으면은 반드시 법칙이 있으니 백성이 떳떳함을 잡는 것이다. 이거는 천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한 거죠. 시는 배아 증민지 편이다. 증은 시의 증이라고 되어 있으니 많다. 이런 소리. 물은 사다. 칙은 법이다. 이는 시의 이로 적혀져 있다. 예. 적혀져 있으니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다. 은은 아름답다. 물이 있음에 반드시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경물 취지에 있어서도 우리가 물에 나가는 것은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치를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바로 이런 것도 경물 취지하고 상관성이 있다고 봐야죠. 예. 마치 귀와 눈이 있으면은 특고 밝은 청명의 덕이 있고, 부자가 있게 되면은 거기에는 자유의 마음이 있게 된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울러 잡는, 겸집하는 이것이 상성인 바다. 예. 일정한 성품이라는 거죠. 항상된 성품이라는 거죠. 고로 사람의 정은 이 의덕을 좋아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2차 관측컨대 마치 사람의 인성의 선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으니, 공도자가 물은 바의 삼설은 모두 다 변론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 의미는 분명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옛날서부터 인간의 선이 선하냐 불선하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였다라는 것만 하면 되고, 우리가 굳이 여러분들이 맹자를 따라가실 건 개인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주자는 철두철미 맹자의 소위 말해서 성선설을 기반으로서 했기 때문에, 성선설 밖의 것을 주장하면은 소위 말해서 주자학에서는 이단으로 취급했다는 거. 그것도 조금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정자가 여기서 이제 유명한 얘기를 해요. 자, 성은 바로 이다. 정자 이전에 성증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이가 뭐냐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치로 말한다면은 요순에서부터 길에 있는 사람까지 누구나 다 같다. 누구나 같다는 거예요. 이치로 보면은. 자, 하나라는 건 뭐죠?
같다라는 거. 그러나 제품업이 기에서 그 재능이 부여받으니 기에는 청과 탁이 있고 있어서 그 청을 받은 사람은 현인이 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되고 기운이 탁한 걸 받은 사람은 조금 다소 어리석으니 그렇지만 배워서 그것을 알게 되면은 기에는 청탁이 없게 돼서 모두 다 선에 이르러서 그 성의 근본으로 회복된다. 우리가 그 대학에서 복기초라는 말 배웠었죠? 복기초. 그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때 그거 장자가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자에도 그 보면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복기초. 그 처음으로 돌아간다. 성의 그 본연으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기에는 청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죠?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 이름 뭐죠? 같다고 하는 거죠. 같고 다르다고 하는 말을 장자가 썼어요. 자, 같다고 하는 관점에서 말하면은 이 세상에 모든 게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같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장자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람들한테 논리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자, 이로써 얘기하면 같다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성인에서부터 평범한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체질도 다 다르잖아요. 성질도 다르고. 이 다르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죠. 장자에 보면 이 동이 이동 이런 말이 나와요. 같으면서 다르고 이동 다르면서 같다 이와 같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장자를 보면은 이와 같은 했을 때 주자는 이것을 이와 기로서 얘기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 간의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이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다를 수가 없죠. 그러나 기 가지고 얘기하면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자, 탕무는 신지가 바로 이것이다. 이게 신지가 뭐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솔직히 해서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뒤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요수는 뭐죠? 이대로 표현하면 요수는 성지. 요수는 성지고 탕무는 신지고 후세의 임금들은 가지, 빌렸다. 이 성지는 뭐냐면 요수는 성품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탕무는 그것을 좋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학이지지해가지고서 실천했다 이런 소리예요. 실천했다. 탕무는 실천했던 사람이고 요수는 성품 그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생이지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맹자의 학설이에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공자가 말하는 바 상지와 하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지와 하우는 변하지 않는다,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알고 보면 자포자기한 사람을 말하는 거다. 자,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정자는 누구든지 배워서 알게 되면은 선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여기서 바뀌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바뀐다는 거예요. 정자의 의견대로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자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하면은 공부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은 인간은 선한 모습으로 그 본래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공자는 상지와 하우는 바뀌지 않는다. 그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포기일까요? 하우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자는 그와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포자기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안 바뀐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정자의 이 말이 굉장히
그 성리학에 어떻게 보면 주축이 되고 영향을 많이 줬다는 거. 그래서 왜냐면은 그 맹자의 말에도 하자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정자가 그것을 보완해서 얘기한 거예요. 성을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아니하면 불비다. 갖추지 못했다 이런 소리예요. 그 반대로 기만 논하고 성을 논하지 않으면 불명이다. 본질에 대해서 어두운 거다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옳지 않다. 유명한 얘기예요. 논성 불논기면 불비요, 논기 불논성이면 불명이다. 예. 저도 그 상한론 그 자서에서 상한론에서 독법에 쓸 때 요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불비 불명. 예. 왜냐하면 요거는 그래도 큰 허물이 안 돼요. 예. 맹자가 이렇게 했거든. 성만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다소 미비하다 이런 소리.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자가 입장에 봤을 때는. 예.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장자가 말하기를 이 장자는 같은 그 정자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장횡거가 형 이후에 기질지성이 있다. 예. 형 이후에 기질지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질지성이라고 처음으로 또 말한 사람이 역사적으로는 장횡거예요. 장횡거. 기질지성이란 말은. 그러니까 주자는 이 자기 선배들, 그 주자보다 이분들은 한 7, 80년 선배들이거든요. 이분들의 그 소위 말해서 북송 시절에 4명의 그 훌륭한 어떠한 그 학자들을 주자가 전부 다 그것을 자기 학설로 이렇게 녹여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본질로 돌이키면 천지지성이 존하게 된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본연지성이죠. 예. 본연지성. 예. 본연지성이 존재하게 된다. 고로 기질지성을 군자는 성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기질지성을 군자는 성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또 발생이 되죠.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기질이잖아요. 본연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기질성과 본연지성은 두 개로 나눠지니까 주자는 아니다. 결국은 현상에 있어서 기질성 가운데 어딘가 모르게 본연지성이 있는 것이지 기질성을 떠나가지고 본연지성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 조금 말장난이죠. 예, 여러분 이거 가지고 조선 500년 동안 학술 논쟁을 가지고 다퉜다는 거, 이기라고 하는 문제를. 예. 내가 살펴보건대 정자의 이설의 제자는 맹자의 본문과 조금 차이가 있다. 예, 바로 이런 거예요. 대체로 맹자는 발어성을 전적으로 성에서 발한 것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자, 이래서 나중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가 바랬다. 예. 이가 바랐다. 예. 그래서 기가 따랐다. 이런 말이 나와요. 발어성이라고 하는 말. 예. 고로 이 본래의 그 재질에는 불선함이 없다 하시고 정자는 바로 겸해서 얘기했대. 겸해서. 그 품어 기를 겸해서 얘기했다. 이와 동시에 이 기를 가지고 겸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재능에는 진실로 혼명 강약에 같지 아니함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자가 봤을 때는 맹자의 말에 다소 예,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구별해서 말한 거예요. 장자가 말하는 바 기질성이 바로 이것이다. 두 설이 조금 다르나 각각의 마땅한 바 있으니 가규소당하니 예, 마땅한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의 이치로서 고찰하면 정자의 학설이 치밀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자, 기질이 그 받는 바 이렇게 태생적으로 부모나 하늘로부터 받는 데에는 비록 불선함이 있으나 성이 본래 선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해치지는 않는다. 네, 성이
자, 이것을 여러분 이제 맹자 주자는 합리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기질이 부여받은 데 타고난 어떤 기질에 비록 불선함이 있다 하더라도 성의 본래 가지고 있는 선을 해치지는 않고, 또 반대로 성이 비록 선하다 하더라도 성찰하고 교유한 공부가 없어서는 안 된다. 성찰하고 결국은 우리가 관찰하고 공부를 하면서 교유라고 하는 것은 교정하는 것. 내가 어느 쪽으로 감정이 치우쳤다든가, 내가 어느 쪽으로 많이 부족하다든가, 이것을 이제 성찰하고 바로잡는 공부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는 마땅히 깊이 완미해야 된다. 여러분, 저도 이거 문자적으로 뭐 해석밖에 할 수가 없고, 요는 문제가 뭐냐면은 맹자의 말에도 인간이 기질의 그 어떤 측면을 배제하고 너무나 원론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가지고 후세 내려가서 기질이라고 하는 문제를 말함으로써 그 인간의 악할 수도 있다고 하는 측면을 제공을 한 거죠. 그러나 인간의 성은 본래 선한 것이고 인간이